안녕하세요. 뱃살 코치의 백기랑입니다. 2025년 4월 5일 기준으로 인기 있는 생성 AI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쭉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은 AI를 위주로 나열을 했고요. 또 저 개인적인 어떤 사용에 대한 경험도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AI가 뭐냐 묻는다면 제가 보기에 아마 챗 GPT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며칠 전인가요? 샘 알트먼 CEO가 "사용자가 5억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아마 종합 성적으로 본다면 저는 가장 모범적인 생성 AI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그게 성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고 이런 거지, 사실 성능에 대한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느 정도 탄탄하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미지 생성 기능 굉장히 업그레이드되면서 다른 이미지 생성 기능들을 좀 압도하는 면도 있는 게 바로 이 챗GPT입니다. 다만 제가 보통 6개월 주기 정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뛰어난 모델도 6개월쯤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모델에 의해서 뒤집힌다 이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가장 앞서 있는 AI 회사이고 가장 앞서 있는 생성 AI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 위로는 아마 구글의 제미나이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 2.5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그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죠. 특히 이제 아무래도 후발주자, 원래 사실 구글이 이 GPT에 있는 트랜스포머 기술 같은 검색이라든가 문자 처리 기술들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기업이었는데, 지금 챗GPT 등장하면서 조금 밀렸지만 지금 거의 다 따라왔고 상당 부분에서 이제 더 뛰어난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5 모델 같은 경우 가장 최신 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쓸 수가 있죠. 이미지 생성도 나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챗GPT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검색을 한다거나 유튜브 데이터를 가지고 다룰 때에는 챗GPT가 따라오기 힘들 정도의 격차를 보여주는 게 바로 제미나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제미나이가 또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통 이제 최신 데이터가 필요할 때, 오늘 같은 이 컨텐츠도 이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챗GPT도 써보고 제미나이도 써봤는데, 제미나이가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검색을 했을 때 데이터의 정확성이 좀 더 뛰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서를 만들어내는 품질이라든가 조금이라도 편집을 덜하고 쓰기에는 챗GPT가 조금 앞서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단독 기술이라 보기 힘들죠. GPT 엔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픈 AI 기술이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등장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AI 기술을 가장 인정받았던, 특히 중국으로부터도 인정받은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AI 기술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오픈 AI가 아무래도 AI 기술에 대한 챗GPT 등장으로 앞섰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먼저 도입을 했고, 또 오픈 AI가 지금까지 오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죠.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MS에 오피스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서 작업을 할 때 좋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제미나이라든가 이제 오픈 AI 챗GPT 같은 경우에 문서를 만들어 주기는 하는데 문서 안에서의 작동 능력을 본다면 저는 코파일럿이 편할 때가 꽤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파일을 통째로 올려서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챗GPT가 좀 더 낫다면, 그 파일 안에서 어떤 수정 보완을 해야 되거나 어떤 의견들을 다룰 때에는 코파일럿이 뛰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코파일럿도 무료 서비스이긴 한데 오피스 안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유료 서비스를 내야 하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죠. 최근에 조금씩 무료 서비스를 늘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써본 바로는 그래도 오픈AI 같은 경우 오픈AI처럼 무료로 편하게 쓰기보다는 MS의 코파일럿을 MS 오피스 안에 사용할 때는 유료 서비스를 써야만 좀 제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좀 아쉽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클로드. 예, 굉장히 싸죠. 최근에 MCP 같은 기능들을 보여주면서 사실 문자 기반에선 세계에서 가장 앞선 회사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기업인데요. 제가 보기에 그 정도라기보다는 적어도 텍스트라는 영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우위를 만들어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라든가 영상 같은 건 만들지 않지만 적어도 실제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문장을 만들어 보거나 코딩할 때 클로드만큼 뛰어난 모델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게 바로 이 엔트로피의 클로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문서 작업을 할 때 많이 쓰시는데, 물론 이제 편의성 측면에서 본다면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적어도 문장의 미려함이라든가 텍스트 기반에서의 단일 품질을 정말 중시하는 분들이 있다면
클로드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싶고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자분들이 이 코딩도 어떻게 보면 언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클로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퍼플렉스티는 이제 검색 기반의 AI로 제미나이보다 먼저 출시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 최근에 이제 성능의 측면에서 본다면 구글의 제미나이가 검색 기반으로 할 때에도 더 뛰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 초반에 빨리 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퍼플렉스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고 또 초기에 1 년씩 무료 서비스하는 것들 많았죠. 제 기억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 예 종사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퍼플렉스티 AI를 1 년간 또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쪼금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무료로 한 1년 정도 쓰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처음부터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검색 엔진의 어떤 요약 기능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검색 기반 AI의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AI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범용적인 AI를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분야별 인기 생성 AI를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도브의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생성 특히 제가 써본 바로는요. 사진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도브의 크리에이트 클라우드 같은 어떤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한 같은 거 없이 마음껏 쓰고 있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 생성 AI 기업들 중에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저작권이라든가 비즈니스 사용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장을 해준 기업이 아도브였기 때문에 실제로 상업용 어떤 이미지를 쓰시는 분들은 아도브 파이어플라이를 굉장히 선호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도브 파이어플라이는 어느 정도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은 뭐 오픈 AI도 만들고 제미나이도 만들지만 런웨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려한 영상,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CF를 보통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보통 영화는 길이가 너무 길고요. CF처럼 짧게는 수십 초에서 길어봤자 한 4-5분 정도 되는 영상에서는 현재 런웨이가 굉장히 뛰어난 기능들을 갖고 있고 굉장히 짧지만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이게 AI로 만든 게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의 굉장히 현실적인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단점은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경우에 텍스트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생성하는 데 토큰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무리 무료 서비스 쓴다 할지라도 실제로 일에 쓸 만큼의 무료는 제가 충분하게 제공받지는 못하고요. 어느 정도 유료 서비스에 넘어가야만 괜찮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번역이라는 기능이 있죠. 비즈니스 번역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게 바로 딥L입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번역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저도 문서를 뭐 번역을 해 봤을 때 실제로 네이버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번역 품질이 굉장히 좋은데 네이버의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좀 한국식 어떤 번역이라든가 한국 사람들에게 좀 편리한 번역은 괜찮은데 우리 좀 글로벌하게 비즈니스적으로 번역을 해야 될 때에는 현재 딥L이 굉장히 앞서 있는 걸로 알려 있습니다. 구글도 번역 잘합니다. 하지만 구글보다도 고품질 기계 번역은 디벨이 좀 더 뛰어나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PC 버전 설치를 하시면 여러분 원하는 페이지라든가 문서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 번역하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PC 설치 버전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은 아마 수노가 제일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텍스트 프롬프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음악을 다양한 형태로 생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도 수노를 가지고 거의 매일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 두어 표 만들어 봤는데 아주 오래전에 썼던 시를 가지고 어떤 풍으로 만들어 주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잘 만들어집니다. 다만 수노나 이런 어떤 영상 쪽은 아쉽게도 한국어가 좀 약해요. 그 점에서 영어로 한다거나 뭐 글로벌한 느낌으로 구현할 때에는 훨씬 낫고요. 아무래도 데이터에 한국 데이터가 좀 적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보통 이제 20-30년 이전의 데이터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느낌은 좀 약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노를 가지고 음악 만드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특징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성AI 등장을 하면서 현재 저희가 그 개발, 특히 바이브 코딩처럼 이런 코딩 영역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실제로 초급 개발자들의 일자리를 가장 위협하는 게 바로 AI 코딩이라고 하죠. 리플릿이라든가 커서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자들, 실제 개발자분들은 커서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리플릿 같은 경우에 이제 IDE 환경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 IDE를 쓰시는 분들이 좀 도움되는데요. 커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웹 브라우저 안에서
다양한 언어로 코딩을 하고 바로 그냥 그 코딩의 실행 결과를 보면서 수정 보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기능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커서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커서 같은 경우에 잠깐 서버가 멈춘 적이 있는데 그 멈추는 과정에서 전 세계 개발자의 50%가 멘붕에 빠졌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은 개발자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AI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어에 좀 특화된, 한국에 특화된 어떤 AI, 저는 리튼이라든가 웍스AI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리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유치하면서 아마 국내 스타트업 중에, 특히 AI 스타트업 중에서는 가장 자본을 많이 투자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소개를 했는데요. 뭐 아래 한글 같은 어떤 국내에서 품질 좋은 어떤 AI 같은 경우에 뭐 웍스AI 같은 것도 있는데, 좀 투자자 측면에서 오늘은 좀 새롭게 제가 리튼을 소개를 했는데, 리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당히 거의 대부분 서비스가 무료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량의 제한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그 한국의 어떤 다양한 AI 서비스를 좀 만나시고 싶다면 리턴 추천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던 텍스트는 제가 기본적으로 다 입력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빠르게 슬라이드를 만드는 걸로 아주 유명한 게 또 감마죠. 감마 같은 경우에 현재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좀 쉽게 들어가서 쓰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있고, 또 무료로 몇 페이지 정도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가볍게 만드시는 용도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파워포인트 안에도 코파일럿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PPT 파일을 만들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생성을 했을 때 품질 자체는 제가 보기에 감마 쪽이 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짧게 유튜브용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수백 페이지를 만들 때에는 감마 스타일로 이렇게 오래 만드는 건 좀 안 맞고요. 그래서 교육에 쓰는 좀 장시간의 긴 페이지를 만들 때에는 파워포인트나 뭐 구글 슬라이드로 사용을 하지만, 짧게 아주 스팟성으로 강하게 임팩트를 줘야 될 때에는 감마 스타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대로 생성된 거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문가분들은 아무래도 좀 수정 보완을 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AI 프레젠테이션 쪽에서는 현재 감마가 가장 앞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13개 정도죠. 제가 지금 소개를 했는데요. 뭐 시기에 따라 계속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새겨 들어오나 이렇게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아마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AI를 시작을 할 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싶을 때 이 안에서 한번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